반갑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 마감 시작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00여 개, 하락 종목 560여 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550여 개, 하락 종목 880여 개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양거래소 모두 현재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기관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개인과 외인의 순 매도세가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D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며 증시의 하락폭을 키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하락세가 나와준 거는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당연히 뭐 하락세가 나왔으니까 아쉬울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편으로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았다, 나름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약세 정도는 괜찮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그쵸, 보시다시피 일단 전날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좀 약세가 나온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아침 시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약세가 나온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자, 일단 일본 증시 1% 넘게 빠졌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2% 가까운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1% 가까운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국내 증시는 마이너스 0.3%, 코스피, 코스닥은 마이너스 0.03%, 크게 하락세가 나와주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분봉으로 좀 보시더라도 네, 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 갈 길을 좀 못 잡는 모습이죠. 이렇게 갈 길을 못 잡는 모습 속에 상승세는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역시 하방 지지를 단단하게 받아주는 모습은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방 지지를 좀 단단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일 국내 증시를 좀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많이 좀 뒤죽박죽으로 얽혀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일단 해외를 보시면은 유가의 상승세가 꺾였죠. 최근 WTI 유가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수치 중 유가는 좀 큰 폭의 큰 폭으로 할당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CPI만 보더라도, 그래서 유가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지수를 제외하는 근원 CPI가 따로 있을 만큼 일단은 이 유가의 하락세가 나온다는 것은 다시금 그 CPI에 좀 추가적인 약세가 예측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 현재 연준 인사들은 뭐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쵸?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상 관련, 물론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금리 인하 계획은 없으나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 같은데 연준 인사들 발언을 보면 매파적이고, 또 중국을 보시더라도 중국에 지금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경제 성장률을 5%대로 전망을 하고 있다, 많으면 막 8%까지 갈 수도 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제로 코로나로 돌아가려는 모습은 안 나오고, 국내 증시도 약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다른 나라 증시 대비 견조하게 받아주고 있고, 그쵸? 금투세와 지금 대주주 양도세 관련 리스크가 있는데도 기술적 메리트, 그러니까 관등이 나와주는, 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정말 이게 다 이렇게 너무 얽혀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고 막 이거 얽히고 이거 얽히고 이거 얽히고 이거 얽히고, 막 정말 막 실타래가 막 엄청 심하게 얽혀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은 억지로 풀려면 안 돼요. 한쪽에서 그냥 쑥 당기면서 풀어나가야지, 이걸 억지로 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 느낌은 국내 증시 뭔가 이렇게 얽혀있는 느낌이다, 실타래가 얽혀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그 증시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너무 혼조세잖아요.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아무리 하방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고 해도 지금 100% 하방 지지를 받아준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나스닥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21선을 세 차례나 터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약세는 지난번에 약세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충분히, 그쵸? 다음 1300포인트까지 약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스닥에 좀 약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에 약세가 나와주면은 국내 증시 역시 한 차례 더 꺾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꺾이진 않을 거예요. 꺾여도 한 2290, 23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힘들다,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제는 예측이 좀 많이 힘들어요. 증시가 너무 뒤죽박죽 혼조세다 보니까 예측보다는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리한 매매가 아니라 최대한 안정적인 매매 위주로 접근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주나 뭐 개별주 위주로의 강세가 정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못 매수하시면은 고점에서 크게 물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된 것 같고, 금일 국내 증시의 이슈거리가 뭐가 있나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엔화 약세에 일본 백기드냐? 내년에 돈 풀기를 재검토한다. 아, 그쵸. 일본 정부가 10년간 유지해온 초저금리 기조 수정 방안을 검토한다. 그쵸? 일단, 일본은 지금 억지로 엔저 현상을 만들고 있어요. 얘네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 전 세계 나라 중에 거의 선진국 중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왜 안 하고 있냐? 얘네는 한번 겪었거든요. 금리를 함부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잃어버린 10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은 한번 크게 되어봤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해요. 뭐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쉽사리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 어차피 일본의 엔화는 준기축통화라고 불릴 만큼 당연 유통량도 많고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또 통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마음대로 금리를 좀 올리는 모습이 좀 절제되어 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자, K방산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의 수출 청신호, K9, K2에 관심이 많다. 방산 관련주는 언제나 지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 그쵸? 현대 로템이라든지 빅텍, 퍼스텍 이러한 종목들이 언제든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뭐 빅텍, 퍼스텍 이런 방산 관련주 언제나 나쁘지 않다. 기억하시죠? 뭐 옛날부터 이 방산 관련주는 싸든 뭐 또 장투용으로 좋다고는 말이 있잖아요. 방산 관련주 뭐 방산 관련주 장투하는 방법 그 아시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맞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산 관련주를 매수해요. 다음 주에도 매수하고 같은 뷰쟁으로요. 10%도 안 돼요. 한 5%씩 일주일마다 5%, 5%, 5% 이렇게 매수하다가 누가 뭐 한대, 미사일 쏜대 이러면은 전량 매도. 그래서 수익 실현. 그리고 다시 5%, 5%, 5% 이런 식으로 방산 관련주 대응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참 유행이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도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방산 관련주가 있다. 강세가 나와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전력이 추앙하는 구리 내년에는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관련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쵸? 원자재 관련 리스크, 니켈,
구리, 리튬, 알루미늄 다양한 원자재 관련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원자재 관련 리스크가 내년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과 동시에 저와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한 차례 큰 상승세가 나와준 만큼 쉽게 잡히긴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의견이 있고 각자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란 건 없고요. 원래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일단 구리가 또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주는 보통 이구산업과 대창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구리 관련주를 볼 때는 구리 관련주만 보면 안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전선 관련주도 함께 눈여겨봐야 돼요. 전선 관련주가 곧 구리 관련주와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연장선이에요. 대북주를 보는데 철도 관련주를 안 본다? 그건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대북주를 보면은 철도 관련주를 보는 것처럼 구리 관련주를 보면은 전선 관련주도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묶어서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겠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하면은 한국종합기술 대표적인 종목이죠. 한국종합기술하고 뭐 한국선제, 뭐 덕신하우징 이러한 종목들, 성광밴드까지 이러한 종목들이 대표적인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란 말이에요. 가덕도 신공항이 정말 뭐 지속적으로 짓고 있으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부각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슬슬 재료 소멸도 걱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누리, 네, 진정한 달 궤도선 됐다. 최대 난간 뚫고 달 궤도 진입 성공. 그렇죠? 달 궤도에 들어갔다. 뭐 이와 같은 소리가 나와줬습니다. 다누리 우주항공 관련주, 항공우주 관련주 좀 체크해 볼만 하죠. 대표적으로 뭐 AP 위성이라든지 세트랙 I,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인텔리언테크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항공우주 관련 대장주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어스입니다. 하지만 캔코아가 적자가 좀 나와가지고 좀 대장주를 물려주는 모습이고, 근데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금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했잖아요. 다시금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다시 이게 항공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를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한번 체크는 지속적으로 해보시길 권유드릴게요. 그리고 밀린 택배 소화하는 베이징 택배기사. 지금 중국의 곧 최대 명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춘절. 우리 국내 증시 역시, 우리나라 역시 설날이 다가오듯이 베이징, 중국 역시 최대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류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세요. 이 물류 관련주가 세방을 비롯한 뭐 동방, KCTC 이런 한익스프레스 등 물류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체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대신 이주식 다시 질주하는 농슬라. 농슬라 하면 떠오르는 종목 두 개죠. 대동. 그렇죠? 대동하고 TYM. 이 두 개의 종목의 별명이 농슬라였어요. 농슬라. 좀 기억하고 계세요. 이 엔텔스 관련 이슈가 장중에 나왔었는데 HTS로 나오는 공고는 없었어요. 공시가 된 건 없었거든요. EU 탄소 배출 규정을 강화하겠다. 뭐 이와 같은 이슈가 나와줬었는데 사실 무근으로 끝났나요? 주가가 좀 밀렸네요. 사실 무근으로 끝난 건 없는데 아무래도 공시 자체가 안 나와 있다 보니 주가가 좀 쭉 밀리는 모습이죠. 주가가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소식에 강세가 나왔다가 쭉 약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뉴스를 보고 매수하면 이런 거가 위험이 되고, 이런 EU 탄소 배출 규제, 그쵸? EU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 이슈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 편입해서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으나 다소 한계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주주 요건 10억, 30억, 50억. 국회의 연말 매도 폭탄 대기 중 이 대주주 요건을 가지고 막판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그쵸? 과연 여기서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저도 그쵸?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빨리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딱 한마디만 이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겠으나 한마디만 해주면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문제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니까 요약이 아니라면은 주식시장을 단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에만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금투세 하며 대주주 양도세 하며 이런 이슈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단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쵸? 국가의 기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순 차익 실현만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세금을 매기고 뭐 정말 대주주 양도세 약하게 만들면은 그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지금 연말마다 지금 매일같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개인은 매도, 대주주들은 매도해야 되고, 그쵸? 그건 또 좋다고 외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점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 애매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현재 그 대주주 양도세와 금투세 관련 이슈는 좀 잘 해결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데요? 네. 실내 마스크 드디어 해방. 이르면 4달 중으로 학교, 공공기관부터 뺀다.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실내 마스크 해제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거로 갑론을박이 갈려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뭐 거론을 해드릴 게 아니지만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면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 눈여겨 볼만하다고 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체크 반드시 해보시고요. 화장품 관련주에 강세가 나와주면은 그와 더불어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이라든지 그쵸? OTT, 여행 이런 식으로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강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도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연쇄작용으로 긍정적인 연쇄작용이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마지막 이슈는 이제 내일 중국의 LPR의 대출 의자 대출 금리가 나오거든요. 중국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